반려동물은 치아 관리만 잘해줘도 수명이 20~30%나 연장된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반려동물도 청결한 구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반려동물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사람처럼 반려동물도 치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입냄새가 나거나 여러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 걸까요? 보통 4개월 이후에는 유치가 빠지게 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물고 뜯고 하는 행위 자체는요, 보통 그 전부터 시작해서 객검이나 장난감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치가 유도되는데요. 예. 1살 이전부터 8개월 때부터는요, 칫솔질 교육과 치아 교체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면은요, 반려동물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서 꺼즈나 헝겊을 손가락에 끼우고 입안에 넣고 치아를 살살살 문질러주는 습관을 먼저 들이다가 서서히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좀 적습니다. 예. 8개월령 이상이 돼서도 만약에 유치가 남아있다면요, 동물병원에 가셔서 꼭 발치를 해줘야만 하는데요. 이것은 남아있는 유치가 영구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치아 발육 상태 역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잘못된 치아 발육으로 배열이 틀어져서 잇몸의 통증이나 잇몸의 궤양 등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살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칫솔질, 치석 관리, 그리고 치아면 손상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하고요. 유년기 때부터 매일 칫솔질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기는 하나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면요, 일주일에 2, 3회만이라도 꼭 칫솔질을 해주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유치가 빠진 후부터는 칫솔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하고 또 1살 이상부터는 사람처럼 매일 양치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 반려동물 치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질환이 발생하나요? 반려동물 치아 이상이 생기면 구강의 건강뿐만 아니고요,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도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의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치석과 구내염으로 인해 입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치은염, 취주염 등으로 통증을 유발하며 이빨이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대표적인 질환으로는요, 심장병을 유발하는 심내막염이나 이빨 뿌리에 농이 생겨 눈의 얼굴이나 턱, 볼 등에 염증이 생기는 치근단 농양, 그리고 반려묘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 구내염이나 치아가 녹아서 흡수돼 없어져 버리는 치아 흡수 병변,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질환들은요, 우리가 이런 칫솔질만 해주는 것만으로도요, 질병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아니면 질병의 진행을 현저하게 늦춰주거나 아니면 현재 생긴 질병의 어떤 증상 정도를 많이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구강 질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심장병이나 다른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전신에 많은 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 든 반려동물을 보면 그 치석이 좀 껴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구강 건강에 좋을 리가 없는데 치석은 보통 언제부터 생기고 또 어떻게 제거해 주는 게 좋을까요? 물론 식습관에 따라서 개별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치석은 2살 이상부터 생깁니다. 예. 관리가 잘 된 반려동물은요, 6에서 7살 정도에도 같은 연령대의 다른 동물보다 상대적으로 치석이 적게 됩니다. 네. 근데 반면에 관리가 안 된 동물은요, 3, 4살만 돼도요, 치석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서 잇몸이 유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치석이 생기면요, 입냄새는 물론 잇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치아 뿌리가 상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네. 더구나 구강점막은요, 혈관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요, 잇몸의 염증은요, 세균의 혈관 침투를 더욱 쉽게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하게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서 침투된 세균 자체가요, 전신의 혈관을 타고 돌면서 여러 가지 전신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나 심장, 신장, 그리고 간, 이런 곳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옛말에도 그렇듯이요, 사람이나 동물도요, 역시 이빨이 안 좋으면, 구강 상태가 안 좋으면 장수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두껍게 둘러싼 치석이 생기게 되면은요, 이것은 사실은 칫솔질을 하거나 시중의 치아 관리 제품으로는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동물병원에서 스케일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반려동물은 사실 사람과 다르게 스케일링을 할 때 전신 마취가 필수인데요. 예.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전신 마취를 하기 이전에 각종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들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마취 후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제 생각에 마음 편하게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한다 생각하시고 스케일링을 맡기시는 게 아무래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처럼 스케일링을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 마취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보호자가 집에서 스케일링을 직접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괜찮은 방법인가요? 일단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빨 관리의 마지노선은 칫솔질까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칫솔질 이상의 처치는 불가능하고요. 집에서 이런 날카로운 종류의 핸드 스케일러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치석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효과적으로 치석이 제거되기도 힘들고요. 오히려 이빨의 단단한 표면 상아질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내게 돼요. 이렇게 이빨 표면에 난 스크래치들은요, 다시 입에 사는 세균들에게 좋은 서식처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러한 세균의 서식으로 해서 더 심한 치석의 원인이 됩니다. 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따라서 집에서 하는 핸드 스케일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동물병원에서 마취, 초음파 스케일러로 치석을 깨는 게 중요하고요. 예. 초음파 스케일러는 물리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초음파의 진동에 의해서 치석을 깨는 거기 때문에 치아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스케일링 이후에 폴리싱이라는 연마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빨의 표면을 다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다시 치석이 끼는 것을 예방을 해주게 되고요. 사실 이빨이라는 거는요, 사람처럼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치아를 갈아 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평생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20년 동안 이거를 곱게 잘 쓰게 하려면 딱딱한 것도 함부로 주시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함부로 상처를 낸다면은요. 동물이 오래 살기가 되게 힘들게 됩니다. 치석, 이빨 관리를 되게 신경 써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 스케일링이나 구강 관리가 필요한 동물들은 노령동물이 돼요. 그래서 많은 예. 분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나이든 강아지를, 나이든 고양이를 마취하네, 스케일링을 맞아요. 하는데 이걸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단은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치석이 두껍게 끼면은요. 네. 이것은 동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입안에 생긴 염증은요. 수명을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 염증은 전신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라리 마취라고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통증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혀서 수명을 늘려주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헷갈리신다 그러면 동물병원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마취의 건강의 안전도를 여러 가지 검사를 확인한 이후에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노령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함부로 집에서 치석 제거를 시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치석 제거 껌을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치석 제거껌이 치아 관리에 일부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껌을 씹는 과정에서 이빨 사이에 낀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닦여 나가는 효과도 있고요. 이는 치석이 쌓이는 소트를 늦춰주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어떤 껌도요. 치아나 잇몸 사이에 치주 포켓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 예. 부분에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어. 즉 주로 치아에 음식물이 쌓이고 세균이 쌓여서 치아에 이 어떤 치석과 그다음 세균들이 자라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부분 치주 포켓이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아, 이빨과 네. 잇몸의 사이예요. 근데 네네. 이 부분은요. 사실은 칫솔질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 껌을 씻거나 가글링을 해도 이 부분은 제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사람도 이렇게까지 막 현대 사회에서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을 닦아야 되고 자기 전에 맞아요. 이빨을 닦아야 이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글링으로 해결을 못하고 어떤 껌이나 약품을 해결을 못한 이유가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솔질로 제거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껌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칫솔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석 제거껌이 그 보조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칫솔질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칫솔질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반려동물의 이를 잘 닦아줄 수 있을지 지금 모형도 들고 나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반려동물의 어떤 크기에 맞는 칫솔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강아지는 큰 칫솔, 조그만 강아지는 작은 소리 달린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칫솔모는 적당히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제대로 안 닦이고 너무 딱딱하면 강아지들이 아파할 수 있거든요. 칫솔질을 할 때 잇몸과 칫솔의 각도는 45도가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수평으로 되게 하면 이빨은 깨끗하게 닦일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치주 포켓을 청소하는 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강아지를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살살 닦아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강아지 이빨을 닦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빨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빨과 잇몸의 경계면을 쓸어서 청소해 준다는 느낌으로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이라도 강아지 거부감을 이렇게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강아지는 송곳니 쪽은 건드려도 거부감이 많이 덜한 편이에요. 아, 송곳니부터 그래요? 시작해서 살살살 안쪽으로 어금니 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모든 치아를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이빨 한두 개라도 닦으실 때 닦으시고 바깥쪽 위주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정 닦기 힘드시면은 치주 포켓이라는 이빨과 네. 잇몸의 경계면만 쓸어내자. 이 정도 생각으로 닦아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잇몸과 이빨의 그 경계면 치주 포켓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을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이를 닦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칫솔질을 싫어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릴렉스하게 쉬고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막 어. 의욕적으로 앞에서 다가가면서 자 이빨 닦을까 이러면요 기겁하고 애들이 도망가고 당연히 네. 싫어해요. 쉬고 있을 때 뒤에서 접근해서 가만히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한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실 때도 그렇지만 일단은 반려동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치약과 칫솔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칫솔을 사용하셔가지고 강아지 입안에 넣었을 때 강아지가 거부감이 적은 그런 종류의 칫솔 형태를 고르시고 치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 보면은요, 사람도 어린애들이 어떤 레몬 맛도 있고 포도 맛도 있고 자두 맛 예. 치약들이 있잖아요. 네. 강아지도 생각보다 다양한 맛들의 치약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닭 간 맛. 아니면 스팸 맛 이런 사람 입장에서 되게 느끼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맛들의 치약이 있으니까 강아지한테 익숙한 치약을 고르시는 것도 한 요령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치약에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치약을 손가락에 묻혀서 코에 한번 묻혀봅니다. 그래서 코를 빨게 해보시고요. 치약을 손가락에 묻혀서 발에도 묻혀봅니다. 그래서 발을 한번 빨게 해주십니다. 또 치약을 장난감에 묻혀서 장난감도 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약을 익숙하고 맛있게 먹기 시작하면요. 이번에는 치약을 손가락에 묻혀서 이빨을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강아지가 입안에 치약이 묻힌 손가락이 들어와도 별 반응을 안 보일 정도로 익숙해지면은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가지고 살살살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어느 순간에도 싫다는 표정을 너무 싫어하면요. 바로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예. 억지로 붙잡고 안 돼, 너 오늘 이거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다음 2번은 없습니다. 다시는 못하게 될 수 네. 있습니다. 즉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에게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시는 입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편안한 상태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얘가 허용하는 데까지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칫솔질이 끝난 다음에 언제든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이요? 네, 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동네에 조그만 목욕탕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주말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목욕탕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요. 가면 억지로 이제 가는 게. 예,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요. 내 머리가 다 뽑혀가지고 크면 난 대머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눈물 콧물 다 째고 마지막에 물을 끼웠는데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익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네네. 너무너무 힘들고 싫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제가 그래도 꾹 참고 버틸 수 있었거든요. 있었던 거는 목욕이 다 끝나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꼭 사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먹는 맛에 제가 버텼거든요. 예.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가 칫솔질을 결코 즐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칫솔질을 너무 심하게 안 해주고요. 좀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타협하면서 해준다면 좀 버틸만 할 거고요. 버틴 이후에 달콤한 보상이 있다 그러면은요. 아마 조금 더 버티는 원동력이 되실까 합니다. 물론 그 보상은요. 작은 간식 조각일 수도 있고요. 예. 꼭 안아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주보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가벼운 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아지한테 칫솔질 할 때마다 산책시켜주기 시작하면 아마 칫솔 물고 다닐 거예요. 이빨 닦아달라고요. 좋은 기억을 주는 게 핵심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혹시나 그 뒤에서 원래 안아서 이렇게 닦아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손을 물리거나 하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괜찮을까요? 손을 물릴 정도로 하면 갑자기 하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네. 뒤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항상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입안에 손가락 넣어보고 괜찮으면 그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너 이빨 닦아야 되고 덮치면은요. 그래서 갑자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욕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뒤에서 안아서 쓰다듬으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칫솔질 이후에 간식을 줘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은 양치한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강아지는 괜찮나요? 일단 강아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루에 한 번만 칫솔질을 하는 거고요. 칫솔질 외에도 어차피 음식을 계속 먹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일정 시간, 하루에 한 번이든 2, 3일에 한 번이든 치주포켓을 청소해 낸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칫솔질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 그러면 간식 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사람도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좀 귀찮고 수월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이를 잘 닦아줘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